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세계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죠.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이렇게 세 분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드림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시간이 잘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가 뭔 전문가니 뭐하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와. 오늘 이제 정예 멤버가 모였군요. 어지러지했거든요. 네. 이 세 분이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장 그럼요. 출신이다. 예. 너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 존경합니다. 예, 김준영 원장님 어서 최욱씨만 오십시오. 잘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바빠요, 근데? 저도 네. 또 얘기해서 그런데 또 네. 라이브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세계는 지금 초창기 멤버고, 네. 그다음에 역사그날도 잘 나가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전부 다 작별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다 예상이 그것도 날아갈 것이다. 예상, 왜냐하면 예상 조선일보가 KBS 편파 방송으로 4명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김준영, 주진우, 정세현 그리고 박지원 이 네 사람을 사진까지 올리면서 KBS가 얼마나 편파 방송하는가가 한 몇 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출연자잖아요. 출연자인데도. 그래요. 네. 와, 무섭다. 예. 예. 그래서 남의 글 같지 않다고 제가 지금 동병상련으로. 저한테요? 예, 드라이브하고 같은 신세라고요. 아니 저는 병이 안 걸렸는데 뭐 동병상련이에요. 네. 아직까지 부인하는 상태군요. 저는 잠깐 세상. 입원 중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매불쇼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이건 뭐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버금나는 전쟁이 네, 벌어졌었어요. 완전 저돌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참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또 전쟁이에요. 그게 또 전쟁이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또 갈등을 낳아버려.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노란 딱지가 붙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더 그래요? 이상 사람들 후원자 못 받게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침략 당했을 때도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좀 이기고 있다, 유리하다고 얘기하면 네.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들이 2차 가해자로 비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미국 내부에서 이스라엘 편, 하마스 편으로 나눠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이 충돌하고 있죠. 유럽도 짜게졌어요. 예. 유럽도 예. 갈라지고. 영국에서 30만 명 시위했어요. 무슨 시위입니까? 휴전 시위.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 반 팔사인 이스라엘. 지지 시위죠. 이스라엘 이것도 교탄 시위. 시위. 역대 최대 역대 인파예요. 최대. 예. 주최 측 추산 80만입니다. 이거 참 심각하네요. 영국 정부가 저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시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또. 또 파리에서는 또 반유대주의 반대 시위가 또 있었어요.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시위.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유대인들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만 착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해서 또 너무 유대인들을 뭐 길거리에서 뭐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반유대주의 반대 시위가 파리에 또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유럽 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조금 위험스러운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예의주시해야 돼요. 또 이슬람 극단주의가 또 득세할 수 있고. 저 옛날에 테러 많았잖아요. 런던에서, 파리에서, 알카이다, 스페인에서. 알카이다, ISS. 그게 다 저 중동 사태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위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유럽이 또 위험을 일정 부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카에다와 부시 아들 부시가 서로의 존재감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인데 극단주의만 살아남는 거예요. 중간이나 균형 잡힌 사람들은 사라지고 양 극단이 싸우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혼란스러워질 거죠. 네. 아니 지금 이 댓글에서도 그래요. 세 분이 뭐 말씀하잖아요. 저거 누구 편 드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도. 근데 세 분이 어느 편을 들 이유는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국제법과 그러니까요. 또 인도주의 원칙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고 그르고 뭐 역사 논쟁까지 다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전쟁법과 또 국제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냐 아니냐 오로지 이런 것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참상은 21세기 가장 참상이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비극성을 5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정도의 참상입니다 이게. 거의 뭐 이런 게 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악몽이 되기 전에 네. 우리가 이걸 화해시키고 중지시키고 네. 더 이상의 죽음을 막는 건 우리 책무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른 채 한다? 근데 그럴 조짐은 그건 말이 안 없죠. 된다고 봐요. 없죠. 그럴 조짐은 없죠. 조짐은 없는데 제가 뭐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한 달, 11월 말 12월 초에 끝난다. 네, 더 이상 못 가요. 그거 왜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이 계속 죽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국제사회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죠. 미국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더 용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예, 그래서 저 맥시멈 제가 봤을 때는 이달 말, 이달 말. 12월 초에 끝난다. 아니 저는 그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건 예측의 영역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부터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자시티 아직 진입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자시티 그 외곽에 있는 알시파 병원을 타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땅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중심부는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은 점령인데 거기서 오래 점령을 하지 못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아직 메인 게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마스 세력의 이스라엘 발표대로라도 절반밖에 소탕 못했습니다. 24개 주력 부대 중에 10개를 무력화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14개는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해놓은 말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아무리 반대해봐라 우린 눈도 깜짝 안 한다 이러고 지금 계속 야금야금 밀고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서한지구는요, 레바논은요, 계속 더 예멘은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매일 일정량의 로켓 박격포와 드론이 날아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혁명 수비대 합동 작전 조정실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한미 연합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수위를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난다 그러고 72시간 내에 끝난다 그랬어요. 네. 지금 1년 8개월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끝나냐. 지금 네. 몰린다라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두 분이 같아. 네. 그러나 앞으로 예측은 전혀 다른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지금 가능성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적인 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적 압력을 받고 물론 이제 친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대하고 처음부터 여론이 나쁜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압박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좋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 원인에 대해서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했더라면 그 공격이 비난을 받을 텐데 하마스로부터 하마스의 갔을 텐데. 기습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나 주변 국가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이 힘이 하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타냐후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전쟁을 끝내도 죽고 밀고 나가도 죽어요. 죽고. 미국은 심지어 네타냐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럴 사람이고 이 사람 포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적이 되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계속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과가 쌓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도의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패배를 시키지 않더라도 누구 죽였다, 누구 정복했다, 그 정도의 전과가 하면 이제 비슷해졌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심한테 이 정도 공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에는 이 그거잖아요. 아. 눈에는 눈을 이 정도의 정과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정과로는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요. 말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갈 것이다라는데 이제 조금 더 뭐두 가지 추가 중에 기울어져 저는 있네요. 후자가 조금 더 보여지는데 네. 전격적으로 끝날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아니 같아요. 그 뭐 성과 전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그게 몇 명 지금 이상을 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쟁 목적을 밝혀라 이게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갈 때 당시의 전쟁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는 네타냐후는 들어가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최고의 성과는 지도자 2명이 최고의 지도자 2명 있어요. 하마스에 예. 한두 명을 그럼 죽여야 제가- 돼요. 네, 사살을 하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개의 진짜 부대가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 했다는데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목표가 북부 지역을 소탕하는 겁니다. 남부 지역은 못 들어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주에서 3주 남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타임은 네. 2주에서 3주 남았는데 아직 북부도 소탕을 못 했죠. 가자 시티는 이미 들어갔고요. 가자 시티는 이미 들어갔고 소탕을 하고 있고 남부 지역도 역시 땅굴이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가자 지구 안에 남부, 북부, 시티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가자 거기? 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거점지대 이름 자체가 가자 시티예요. 네, 지금 가자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네네. 고유 명사 가자 시티가 있어요. 네. 거기를 지금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작전하고 있고 남부 지역은 포격만 하고 지상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남부 지역에도 땅굴이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집중해서 이제 끝내고 물론 나타냐후가 뻥을 많이 치죠.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냐후는 완전 지금 할 길이 없어요. 코너에 밀려 있단 코너에 말이죠.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 더 잘할 수 있다. 하마스 괴멸시킬 수 있다. 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 미국이 일단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중단시키면 더 이상 못 더 이상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 그게 문제죠. 저는 미국이 제가 보기엔 약간- 미국의 네. 무력감이라든지 미국이 그거를 이스라엘한테 세계 여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단시킬 영향력과 의지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미국이 개털된 거죠. 아니요. 시간이 남아 있어요. 2주, 3주가 마지막 타임이에요. 지금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미국 그다음에는 입장에서 예. 아. 한 달 딱 2달 시간을 줬어요, 지금. 네. 미국이 예,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음. 이제 엔드예요. 엔드 게임입니다. 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뭘 더 하고 싶다. 네. 더 작전을 하고 싶다. 더 다른 목표가 있다. 의미 없습니다. 아, 미국이 접는다. 예, 미국이 접으면 끝나요, 경기.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예. 접을 것이냐 접지 않을 것이냐 지금 접을 것이라면 왜 접냐? 벌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얘기했어요, 어제. 이제 남은 시간은 2주에서 3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전할 건 빨리빨리 하라고 이미 힌트를 줬어요. 네, 시간을- 미국 입장에서 힌트를 예, 줬다. 타임라인 끝났어요. 이제. 아.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네.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 이미 시간은 정해졌어요. 타임라인은 아. 이제 끝났습니다. 그 바이든이 대선 전략으로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전되는 것은 재앙이고요. 아 바이든 그러니까 전략상. 바이든 전략상 아. 이게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가 확전되면 2개 끝나. 그거는 끝나는 끝나, 거예요. 바이든.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 그리고 트럼프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 협정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걸 어. 망쳤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바이든이. 그러면 되는데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유대인 600만 명에 대한 그 로비스트 그룹의 로비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네. 지듯이 하마스에게 하고 나서 지듯이 아. 중단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바이든도 전과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리고 빼야 돼요.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인데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과 국내 유대인들이 과거보다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게 오바마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처럼 유대인들의 투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요? 선거에서. 그게 클린턴 때부터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등장했을 때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 눈치 덜 봐도 되는데 그래도 이 관성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치 외교고 진영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성일광 교수님 그게 미국이 그 정도의 결단력을 보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유대인 표가 600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지만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하죠. 지금 거기서 모금을 방해하면
대부분 근권 선거 나라에서 정치인 몰락합니다. 네. 파멸이에요. 존 비어샤이머가 이스라엘 로비란 책을 왜 썼는데요? 이 그 유대인 단체 건드렸다 파멸한 정치인들 그 스토리 모아서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유력 정치인이 파멸한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어렵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지는 것처럼 하면서 눌러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렇죠. 일이야. 네. 아, 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아 그러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쉽지 않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다만 시간을 더 줄 뿐이에요. 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제사회가 이렇게 날치는데 미국이 혼자서 독주를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여론 때문이에요? 여론이죠. 세계 여론. 아랍권 전체가 지금 난리인데 이걸 언제까지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못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내에도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 갈란트 국방장관이나 군부는 빨리 들어가서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강경론.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신중론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여론을 감안했던 거죠.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아. 근데 들어가는 걸 굉장히 그 저기 한 뼘 한 뼘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는 중에 하마스의 반격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력은 괴멸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남부와 북부에서 보면은 그 박격포 반격이 계속됐는데 여당 간의 합동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텔아비브까지 로켓을 날려 보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무장의 근간은 아직 사라지지가 않았고 또 좁은 골목길 안에서 이제 시가전이 되면 또 다른 양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끌면 이스라엘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예비군 36만 명 동원했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상당히 복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음. 오래되면 전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네. 군부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장을 내자는 거거든. 근데 총리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의 사고가 지금 평행선처럼 가고 있다. 네. 여기서 어떤 절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전쟁 양상에 달린 거라는 겁니다. 아 네. 전쟁 양상에 달린 두 달이면 그렇습니다. 많이 준 거예요. 2014년 50일 했습니다. 네. 50일 했어요. 두 달이면 60일이에요. 그것도 10일 다음 70일까지 준 거예요. 대단히 많이 준 거고요. 네.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가 벌써 44명이에요. 한 달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더하면 조금 한 2, 3주 더하면 한 80명, 60명까지 가겠죠. 네. 그럼 국내 여론 되게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질 안 수 좋아지죠. 있고. 네. 남은 변수는 지금 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헤즈볼라가 문제예요. 헤즈볼라. 헤즈볼라하고 지금 이스라엘 계속 교전을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 지금 대원 죽은 게 75명이 죽었어요. 아. 이스라엘 측 사망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주 동안 확진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 헤즈볼라 싸움 그렇게 잘한다더니 이스라엘한테 안 되네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공격용 드론을 잘 쓰고 있어서 아. 헤즈볼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드론이 계속 가서 죽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나사랄라가 지금 완전히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 왜 근데 자기가 죽은 숫자의 절반은 죽여야 되는데 어. 75명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망자 1명밖에 안 나왔어요. 어. 35명은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이잖아요. 네. 계속 지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 그럼 이란 지금 화 안 났어요? 이란? 맞죠. 화 화가 났고 났는데 이란. 이게 이제 확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이게 지금 더 이상 확전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피스야 피스. 네. 지금 평화. 머릿속에는 피스밖에 없어. 그래서 평화. 전쟁 안 난다 그러셨는데 그다음 아니, 전쟁 아니, 근데 났잖아요. 그건 이제 이제 바람도 좀 들어갔고 당시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분위기 네. 좋았고 네. 아주 이렇게 그런 될지 말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아,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간인도 죽었거든요. 그 헤즈볼라에. 예, 그렇죠. 그 숫자까지 네. 포함하면 17명입니다. 사망자가. 네. 7명 늘려야 돼요. 아 이스라엘의 예, 피해. 그리고 서한 지구의 PIJ 그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네, 예, 예.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을 종결하는 건 전쟁 양상에다가 이후 전쟁 이후의 질서에 대한 대안. 이 부분이 모아하면 전쟁이 2, 3주 안에 끝난다 할지라도 또 재발될 그렇죠. 여전히 그 잠복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문제는 저기 단기간에 어떤 그 저 가자 시티 전투만 봐서는 이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네. 이 이후에 법과 질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그 되냐고 이후에. 미국은 이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랍연맹의 정상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 주변국이 다 도와줘야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통치한다?
이건 영원한 전쟁입니다. 아,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 가자하고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 단 전부 위선 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만 빼고 두 국가론을 다 찬성해요. 뭐냐면 국가를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하고 웨스트뱅크는 서한은 중간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해요. 뭐냐하면 자치를 줬다가 그게 나라로 가는 건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 괴뢰 정부를 만들고 치자는 말이에요. 미국도 두 국가론이에요. 유럽도 두 국가론이고 한국도 두 국가론을 지지해요. 근데 아무도 영혼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두 국가를 해줄 마음이 아무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자기의 적인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외통수고 방역일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렵네. 표면적으로 두 국가론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이죠. 둘 다 각각 그런데 양립. 지금 두 국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마치 위선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해결적인데 거죠. 그 해결적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요. 내놓지 않아. 이번에도 중동 평화에 사우디 잘 돌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팔레스타인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사달이 났거든요. 계속 존재하는 위험이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주는 거 말고는. 요르단강서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거 말고는 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냥 장기 휴전을 가고요. 네.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주고요. 그래서 3국가론으로 가야 돼요. 3국가론. 예, 가자, 웨스트뱅크, 요르단강서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이 안 받아준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게 이스라엘이 뭐- 안 받으면 교수님이 받아줄 거예요? 혼내야지요 이스라엘을. 아니 이거 그렇죠. 받아줄 바로 거예요? 그거죠. 그걸 이스라엘을 혼내야 모든 돼요. 다른 나라 혼내야 돼요. 미국이 가서 누가 혼내야 혼내요, 돼요. 그걸? 바이든이 그걸 못 가서. 한다니까. 아 바이든이 혼내면 바이든이 되는데. 혼내야 되는 바이든이. 아니 이게 합의된 게 1993년입니다. 네. 1차 오슬로 협정. 안 지킨 거는커녕 그 반대편 진전도 극단으로 해가지고 저기 세 가지 정책을 썼어요. 주거지 추방, 폭력, 비인간화. 네. 이게 그 서한 지구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홍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단일 국가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 직전 상황이에요. 작년 6월에 이스라엘 연립 정부가 서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정책 주도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뉴라이트가 완전히 헤게모니 잡듯이 그렇게 잡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좀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우리 이야기도 좀 해야 돼가지고 그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영공 그거 때문에 화 많이 났어요. 굉장히 독도. 지금 저기 유심히 보시면은 저 아주 이례적인 국면이 전개되는데 세 개 행사가 있었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 직후에 한미 국방장관 연례안보 협의회가 SEM.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사 회원국 예. 국방장관 회의. 예, 이 세 건이 하루 사이에 연달아 서울에서 일어난 서울에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완전히 이제 한반도 안보의 국제화. 그다음에 유엔사는 우리나라 회원국도 아니에요. 우리 주권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위에 정전협정, 대통령 위에 유엔 사령관, 이 법 질서가 아직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유엔사가 이제 그 장관 회의를 하고 이태리, 독일 같은 회원국도 아닌 나라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서울에. 그래가지고 국제 안보 기구를 만드니까 우리 정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좀 끼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국 아닌데 저기 하든지 아니면 유엔사의 참모부에 우리 장교 보내겠다. 아니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의 법적 주체 위기 관리가 유엔사라는데 완전히 우리 주권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저기 그 유엔사와 나토를 연결하는 국제 안보 기구화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 아셔야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유엔사라고 이름 붙으니까 유엔 기구 같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엔 사령부를 유엔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유엔과는 전혀 지금 연결고리가 없고요. 그래요? 그 당시에 임시로 만든 것이고요. 그게 미국이 지휘를 했고요. 지금 유엔의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유엔사니까 뭐 유엔이 보내고 유엔과 명령 체계 밑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이거는 그런데 미국은- 지금은 명령 그래? 체계가 있는 조직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돌변하고 재활성 있는데 그게 이게 미국은- 지금 근데- 국민들을 헌법 절차 아무것도 없이 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의 권한을 위임한 상급 기관으로 기관으로 돼버렸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이게. 있죠.
그러면 한미 연합사의 권한은 다 유엔사의 권위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고 우리가 그 회원국이 아니란 얘기고 독일, 이태리 같은 비회원국이 왔고 이래가지고 인도 태평양 심지어 남중국해 대만 문제 대응 계획도 여기서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우리 군사력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동맹국 동원 체제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대상국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거 뭐 지금 내용을 현재 몰라서 상황에. 화를 못 냈는데 듣고 보니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저기 트럼프 때 말 실수처럼 사실은 트럼프가 브리핑을 받은 게 나온 게 뭐냐면 이 아시아의 나토 확대잖아요. 그 중심 기구로 유엔사를 만들겠다는 게 그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나중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건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지금까지 미군의 그걸 그 지휘를 받던 우리가 이제 연합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뭐 사령관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유엔사가 덮어서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다른 다국적군을 지금 지휘하는 부가 우리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린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이거 왜 가만히 있어? 아니 발언권도 없어요. 발언권도 발언권도 우리가. 없고. 한반도 한번. 그런데 이 와. 유엔사가 지금 지금 현재 폴 러카메라 사령관이나 그 전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얘기는 올해 8월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있었다. 이제서야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통합하는데 극동군 사령부로 가야 되는데 극동군 사령부가 없으니 유엔 사령부를 활용해서 이 전체 동아부가 미군을 통합 지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를 초빙해서 다자 안보기구로 키우고 여기서 저기 대만 사태에 대한 한미일 공동 계획을 수립하자고. 아 왜 제안을 여기서 해놨단 말이에요. 난리야? 근데 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보다 상위 지위를 갖고 있는 걸로 이해되단 말이에요. 그 완전 우리는 쫄병 되는 거네요. 아니 헌법 밖에 있다니까 이게. 이거 심각한데 왜 헌법 가만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가 네. 지금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지금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이 맥락. 이 맥락이 되게 심각한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권의 장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끼어들 이거 주권의 장치가 없습니다. 이 심각하네. 아니 그럼 문제점은 뭐 저기서 군사 보내 그럼 우리가 보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11월에 빈 나오는 뭐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전 사령관. 주한미군 그 전- 사람이 가장 자문을 많이 해요. 미국에 나오는 문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네. 여기서 세우는 한미일 삼국의 대만 사태에 대한 공동 군수품 비축이나 어떤 군사력 동원이나 비상 계획은 비밀리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비밀리에. 비밀리에. 그 누구의 비밀? 중국. 아 중국 몰래 해야 된다. 중국 몰래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자문을 했어요. 이것까지. 와. 그리고 현재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유사하게 해야 된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뭡니까? 중국 배제, 남중국해 대만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겁니다. 한미일의 행동을 통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사하게 가겠다.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이게 알려드려야 지금-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유엔 사령관이 하는 얘기고. 아니 알려드려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이걸 있어요? 왜 모릅니까? 이걸 왜 몰라요? 좀 어려운데. 아니 이 사실을 아는데 이해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 SCM 한미 안보장관 국방장관이 연례 회배에서 13조가 좀 심각한데요. 이게 한미 간의 지금 억지는 북한이나 이쪽이잖아요. 거기에서 대만하고 그렇지. 남중국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13조에 또 이번에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떤 제어 장치나 어떤 비판 없이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현상 변경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현상 변경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지.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묵은 문제를 회피하고 아브라함 협정, 그렇지. 중동 평화 협정으로 어설프게 현상 변경하려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예, 팔레스타인 지금 소외되면서. 동아시아에 그렇지. 이렇게 어떤 이 지정학의 엄연히 살아 있는데 네.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저기 진영 블록 간의 어떤 그렇지. 동맹화를 촉진해 가지고 현상 변경을 일으킨다. 그렇죠. 아니 지금 세계 모든 전쟁이 어설픈 현상 변경, 그렇지. 자유주의 재구성에서 전부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우리 주권 밖에 있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데 왜 이거 왜 안 다뤄? 음. 딴 데서? 나도 처음 듣는 얘기네.
좋아하세요, 그 언론은 의원님?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낯선 맨날 거 얘기하고 아니에요, 다니는데 지금. 참. 아 그래요? 와, 나 이거 이건 글 처음 쓴 사람 들었네. 몇 명 안 돼 대한민국에. 예. 예. 어디다 글 쓰는 제가 거예요? 한겨레 칼럼 보세요. 한겨레 칼럼이요? 2주 전부터 경고했어요. 제가 3주 전부터. 예. 심각하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도 심각하고. 아 이게 진짜 이 얘기를 더 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아, 네, 참. 알겠습니다. 독도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수님 꼭 중동의 평화 이끌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 하실 거예요. 네. 아. 교수님 맞기를 말이 맞으시길 믿습니다, 바랍니다. 네, 교수님.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게 또 힘이 모아져서 긍정의 힘으로 평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